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레이스를 펼치고 있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패하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관세 때리기를 이어가면서 세계 경제가 현재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이 물러서야 되는데 아직은 각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한숨 돌리게 된 이 미국의 상호 관세, 김성훈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상호 관세로 전 세계를 들쑤셔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은 현지 시간 9일 0시를 기해서 상호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갖고 있다고 본 57개국에 기본 10% 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를 매긴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우리를 엄청나게 갈취했다. 이제는 우리가 갈취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일단은 기본 관세의 10%만 부과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상호 관세에 급제동을 건 이유가 뭔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가 넘는 나라들이 협상을 위해서 미 행정부에 연락을 해왔고 이들이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유예 기간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상대국들과의 개별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관세 부과를 잠시 미뤘다는 겁니다. 보복 관세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개별 국가들과의 협상 주도권을 쥔 채 최대한의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향후 조정 여지가 있는 관세율 범위도 제시했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이 상한이라면서 이번 유예 발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10%가 하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베센트 장관은 관세 유예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다면서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불안해해서 정책 유연성을 발휘했다면서 최근 폭락 흐름을 보인 증시와 국채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상황도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유연성은 중국에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45%까지 높였습니다. 지난 2일 미국의 34% 상호관세부가 발표에 반발해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로 맞대응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50% 보복 관세를 추가해 84%로 상호 관세를 높였고요. 여기에 다시 중국이 똑같이 50% 관세로 대응해서 34%에서 84%로 관세를 높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관세율을 125%까지 높였습니다. 앞서 부과된 펜타닐 관련 20% 관세까지 더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45%에 달합니다. 중국과 그 외 다른 나라들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관세 투트랙 전략을 더욱 노골적으로 구사하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 told hi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And that's what I did with China because they did retaliate. 이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에는 보복에는 더 큰 보복이 따른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국가와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결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좀 전에 본 그 그래픽 도표만 봐도 지금 어지러운데 지금 앞으로 양국의 대치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해서는 내 친구이고 그를 좋아하며 존경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hina wants to make a deal. They just don't know how quite to go about it. And President Xi's a proud man. I know him very well. And 양측 다 대화의 뜻을 밝히고는 있지만 보복 조치를 유지하며 상대가 먼저 꼬리 내리기를 바라는 분위기인데요. 자칫 먼저 양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패권국으로서의 위신이 깎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위안화절하와 미 국채 매각 등 추가 대응 움직임 속에 무역 전쟁의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이어질 경우에는 양국 간 상품 교역이 최대 80% 감소하고 전 세계의 실질 GDP가 장기적으로 7%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미루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게 된 거 아닌가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유예 결정으로 25%였던 관세 부담이 일단 10%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콕 집어 거론하면서 또 다른 고민을 안게 됐는데요. 미국 정부는 향후 각국과의 협상에서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의제들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한꺼번에 다루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업과 대규모 미국산 LNG 구매 그리고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참여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 등 동맹국들과의 우선 협상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상대적으로 대화가 수월한 동맹국들을 상대로 양보를 얻어내 협상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일종의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구실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비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새 협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참고할 틈도 없이 쫓기듯이 협상에 임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문제는 이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별 관세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품목별 관세가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습니다. 앞서 부과한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의 미국으로 이전을 주장하면서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목재, 구리 등에 대한 관세도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선 대만 TSMC를 겨냥해서 미국의 새 공장을 약속대로 짓지 않으면 최대 100%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보조금 지원 약속을 받고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 자체가 여러 나라의 공급망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자동차 관세 못지않게 반도체 관세도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보복 관세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데요. 오는 15일부터 부과하려다 일단 90일간 보류하기로 했지만 유럽연합 측은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발효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 전술에 관세 불확실성은 쉽사리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